또 하나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국고채 채권하고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부동산 PF 문제를 한전채로 뭔가 풀었는데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풀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이나 토큰에서 이걸 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연준이가 금리 인하 시대로 가야 되니까 내년 또 법제화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릴 것 같고요. 그럼 그 전에 뭘 풀려고 할까 할 때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 SOC 갖고 풀 것 같아요. SOC, 사회 간접 자본.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치 떠는 종목들만 사라. 소외주의 반란, 네. 철도, 건설, 건자재. 제가 그래서 오히려 KCC 사놓고 묻어두시면 큰 게임 나올 거다. 삼성전자 하는 것보다 KCC, 대한유화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낫고 심지어는 채권 사는 것보다 한국전력 사는 게 낫고 이런 네. 소외주들의 반란 그리고 심지어는 5G 사는 게 낫다. 소외주의 반란하니까 저도 5G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오늘장 흐름이 좋았어요, 대표님? 근데 좋아봤자 그 3년 동안 빠진 거 네, 밑에서 네. 지금 아마 5G 뭐 오이솔루션이나 RFIC 같은 거 30% 바닥에서 50% 올라도 간에 기별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소한 더블 이상은 가야 어느 정도 올랐네라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그 게임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곧 자율자동차 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선도주가 현대오토 에버예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는 이제 팔고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 이게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이 개념은 통신, 인프라, 우주통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남은 게 5G거든요. 그래서 5G의 대표는 세 개만 꼽으라고 그러면 KMW, 오이솔루션, RFHIC 이거 딱 보시고 XYZ 놓고 얘가 내년 4월까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그럼 최소한 50에서 100%까지는 소외주의 반란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급등,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테마주 중에서 전번 시간에 금년 연초부터 아니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지금까지 제일 우리나라 주식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거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2차 전지, 로봇, 매출도 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것들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고점에서 30에서 50% 그냥 부러지는 파동 이거 못 맞추시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부러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뒤풀이 파동 오히려 낫고 그거보다 소외주들 기다리시면 거의 30 내지 50%는 그냥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나올 때 때리고 다시 보는 훈련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소외주들의 반란의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씩 빨리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대표님. 예, 저는 2024년, 2025년은 소외주의 시대라고 봅니다. 대형주 쳐다보지 말고 네.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느니 오이솔루션, RFIC, KCC, 대한유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요. 소외주들, 바닥 긁히고 있는 철도주들 그 다음에 또 지하와 관련된 종목, 건자재, 건설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거 사놓으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률의 10배 정도 나올 겁니다. 지수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걸 찾으시는 게 이건 지수 영향력이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 배가 왔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딱 보면 즉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왜 대형주가 안 될까요? 대형주가 왜 안 될까? 대형주가 왜 안 될까? 우리 펀드 쪽의 주권이 이미 상실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계 꼬리 변동성에 당하는 시장이고 네. 우리 장이 언제쯤 뭔가 정상화가 될 것 같냐면 간단히 해서 관찰 대상에서 선진국 대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들이 다시 재편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그 전차 군단이 재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풀려야 돼요. 이 갈등 구조가 풀려야 됩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삼각동맹이 더 강화되지 지금 뭔가 풀려지는 것 같습니까? 이게 나는 앞으로도 1년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풀려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이 기업은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더 경직화되는 상태니까 참. 그리고 내년도에 또 선거 시가 27개가 있다 전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4년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게 갑니다. 지금 5G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2차 전지나 이런 급등주나 이런 것들 들고 계시지. 네네. 그러니까 소외주들 중에 치떨렸던 종목들 3년에서 2년 동안 치떨린 종목들만 2024년은 주도주가 된다. 거기에서 바이오는 이제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를 계속 그 길목 지키기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테마 따라가지 마세요. 소외된 거 기다리면 거기에 물 들어올 때 한 번은 처음에는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그 흔드는 진폭이 30에서 50이에요. 그리고 다음 파동이 진짜인데 그것만 잘 하셔도 자금 눈덩어리 굴리기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표님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막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대표님. 3.5% 상승으로 전년 대비해서 3.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3.6이었는데 3.5로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그 미국 선물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제 핸드폰이 꺼졌는데 그런가요?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나스닥 선물 지표를 지금 제가 보시는 잠시 분들은 살펴보도록 좀 올라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나스닥 선물 인베스팅닷컴에 가셔갖고 나스닥 그 선물 100이 지금 발표하자마자 급락을 합니까? 급등을 합니까?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보겠고요. 잠시 요거 확인하기에 앞서서 저희 줄기세포 관련주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차바이오텍이요, 대표님. 급등을 하더라고요.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오르나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동을 좀 거는 겁니까? 줄기세포 관련주 지속해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12,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왔지 않습니까? 네. 1단계 상승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승은 1단계라고요. 예. 아직 2단계, 3단계가 남아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테마는 불치병, 당뇨, 비만에서 회춘, 주기세포 치료, 왜 일본으로 자꾸 가냐, 뭐 이런 것들, 첨생법의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ETF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의료기기 ETF. 요 순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차바이오텍이 7위였습니다. 오늘 요게 올라왔나요? 한번 보시죠. 3위로 올라왔습니다. 3.7에서 4.5로 커졌습니다. 네. 이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를 줬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병원, 차바이오텍 관련된 검색하면 뉴스가 제가 100배가 늘어날 거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네. 요새 뉴스 보면 이제 전우수도 나올 거예요. 그 송도에 그 병원 짓는 땅 20년 만에 확보했다. 의료병원. 그 다음에 또 왜 일본 자꾸 가냐. 이런 것들 여기도 뭔가 법제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여기도 동부그룹하고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DB.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바이오텍이 24,000원에서 망가져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게 DB그룹 김남호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회장님이십니다. 그때 그래서 사전 정보 공시로 때렸냐 안 때렸냐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결제 라인에서 빠진 것 같아요. 베트남 요번에 출장 갈 때 누가 가신지 아십니까? 김주원 그 누님이 되신 부회장이 가셨어요. 이게 베트남 보험시장 계약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네. 이때 회장이 안 가고 김주원 부회장이 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쪽
꽤 이제 정보를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든 결제 라인에서 빠진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 뚱딴지 같이 이거 왜 또 차병원 차바이텍 얘기하는데 이분의 부인이 차원영이라고 장녀십니다. 네. 차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김남호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누님한테 DB하이텍 그 미주 대표 이거에서 좀 뺏겼다면 이걸 다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강서구 펀드를 돈 받든지 처가택 돈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또 에너지가 나와서 다음 이렇게 순환이 되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인맥의 혼맥의 연결고리로 지금 저는 차바이텍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한 그룹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꾸 자금들이 모입니다. 자금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ETF를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요. 전에 덴티움 한번 보실래요? 3위였어요. 덴티움이 매트로 확 내려가요. 주가 한번 보세요. 박살이 나죠. 그리고 이거를 차바이텍이 그 갭을 그러니까 같은 펀드 내에서도 순위 바뀌면서 롱숏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언제쯤 차바이텍이 이 펀드에 1등으로 들어오나. 1등으로 들어오는 날 주가 흐름은 고점일까요? 단기 고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한 4만 원 넘기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시죠, 한번. 그리고 이제 이런 재료들 저는 정자 난자 없이 주기세포 인간 배아 이스라엘 요새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십니다. 예뻐지려고 한국 온다고 우리는 젊어지려고 일본 간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억대가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그 상용화돼 갖고 한 3천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10년 젊어진다고 하면 저는 2, 3천 쓰겠습니다. 그런 에너지들 주기세포 치료, 배양, 회춘 이 화두가 저는 10년 이상 화두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꿈을 실어줘 갖고 지금 로봇 인공지능 AI 갖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실적도 안 나오고 또 루닛 이거 전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다 적자 누적인데 어떤 펀드에 1, 2순 들어갔고 이게 급등한 거가 이제 다음 테마는 뭘까 할 때 제가 재생의학, 젊음 이게 바이오 쪽에서 한번 크게 미래 지도로 나올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파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로봇 에너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줄기세포 배양, 줄기세포 치료가 10년 정도 지나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그런데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차바이오텍은 단기간에 말씀하시는 10만 원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일단 예. 미래에셋에서 저 펀드에 차바이오텍이 왜 편이 이거 권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들어갈 수 없는 전 정부 때는 이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시젠하고 차바이텍 이 젠자 들어가는 게 포트에 딱 들어갔다는 것도 이거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펀드의 대가인 미래에셋 타이거에서. 네. 그리고 아직 그 코덱스 삼성 쪽에는 안 들어갔어요. 삼성 쪽 바이오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여러분들 코덱스 바이오라고 2016년부터 만들어진 정통 ETF가 있습니다. 삼성에서요? 예. 이 종목 포트 한번 보시죠. 뷰노, 루닛은 내려와요.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요게 전번 9월 5일 날 자료입니다. 네. 오늘 자료예요. 뭐가 올라와 있어요? 뷰노 루닛이 순위가 와왔죠. 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ETF보다요.
요 ETF 코액트 바이오 헬스 케어 액티브 ETF 요거 삼성 겁니다. 기존 거랑 어떤 면이 많이 규모는 다른가요? 똑같은데 얘는 네. 언제 만들어졌냐면 최근 8월 2일 날 상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포트가 재밌어요. 한번 포트 구성 보실래요? 유한양행, 셀틴 헬스케어, 삼바, 메디톡스, SK 바이오팜, 구제약주라든지 전통제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최근에 8월 달에 신기는 그러면 힘의 이동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럼 한미약품 이제 구제약주로 이제 바이오는 전통 제약으로 이동하면서 삼성 쪽은 그쪽으로 트렌드 잡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성장성에 실적이 안 되는 뭐 인공지능 AI 그 무슨 그 루닛 비노 이 에너지에서 네. 중심이 유한양행 뭐 이런 전통 관련된 한미약품 이런 걸로 이동하지 않나. 여기서도 이런 물줄기를 잘 그시면 또 자금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지 바이올에서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라 철저히 롱숏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ETF의 어떤 구성 종목들이 순위가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거고요.